사용자협의회는 13분 중 13분 전원 참석하여 주셨고요.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23명 중 18명이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제3차 중앙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또 듣고 저희에 대한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벌 오토텍에서 이미 다들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조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복수노조로 해서 노조를 깨겠다고 하는 신종 이 노조 파괴 공작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간부들, 특전사 요원들 의도적으로 신규 입사시켜서 노조를 깨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고 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노조는 대단히 심각하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고 여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도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분명히 좀 인정하고 대화 파트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안의 핵심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후 교섭부터는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조합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책 수립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일하는 거거나 안전 수칙 미준수라든지 안전 보호 착용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험성 평가를 제3위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기관의 실행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것이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점검하고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구가 있어야 된다.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노사 공의 같이 해서 당연히 위험요소가 기업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중앙에서는 이제 그런 기구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업자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를 제거하는 활동이 주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접 일하는 노동자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노사공동실행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본인이 그 직접 작업자가 일정 정도 자기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논의해서 하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회사가 아마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노사공동실행위원회에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해당 기업 지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 역시도 어느 일방이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산환위가 구성이 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환위에서 이걸 하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산환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공장 안에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제거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 하도급에 대한 결정은 그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합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도 외부 인력들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건 조합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조합도 그런 사실관계는 알고 계신지. 저희가 세계화 추세에 가기 전에는 사내 하도급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본이 더 이윤을 낳기 위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뭐 십수년간 적어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폐해나 이런 게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노동조합으로서 자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을 해도 실제로 생활이 영위되지 못하고 사회가 계속 부와 빈의 극단화되면서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과연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어떤 게 직접이고 어떤 게 간접인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다르고 논쟁을 할 수 있으나 다 결론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그 기업 내에서 업무를 편성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를 전체로 포괄적으로 상시 업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직접 공정, 간접 공정 포함해서 그 정기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런 시점에서 별도의 법정 최저임금과 이원화된 체제로 꼭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급으로 통일하시는 의향은 없으신지. 최저임금을 만약에 우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확대와 불법 체류의 유인력이 커질 거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정 정도 효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직된 여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임금 인상이 열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40% 인상안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고 있고, 실제로 OECD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방법을 그렇게 해서 찾는 새로운 시각들이 기존 경제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이 얘기했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까, 이건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학자 얘기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실제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증가돼서 외식도 하게 되고, 또 그전에 하지 못했던 가정 생활도 하게 되고 문화 생활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들이 미국에서는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생산하고 노동자들 고용도 안 하고 그럼 기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한 208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걸 이제 209시간 나누니까 한 시급이 한 9,995원인데 이걸 1만 원 정도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금까지 접근하는 최저임금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최소한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 가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좀 아쉽습니다. 총고용을 보장한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경영난이 왔을 때는 그러면 임금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동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해당 사업장에서 논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논의 하는 문제인 거지, 중앙교섭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합의문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